열일곱 번째 드림 영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만 잠깐 살펴보고 끝냈는데, 그 가격이 변동할 때,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바로 탄력성이 크다. 가격이 막 변동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수요량이 변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든지 그냥 안 사든지 이런 경우, 그런 경우는 탄력성이 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를 수치로 나타낼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면은 가격 변동률 분의 수요량의 변동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있을수록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서면 설수록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ED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가격 변동이 10% 됐을 때 수요량 변동도 10%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ED,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고 그럴 때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요 경우가 되겠죠. 요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로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죠. 요 그래프. 자,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가격 변동률보다 수요량의 변동률이 클 때 1보다 커지겠죠. 가격 변동률이 5%인데 수요량의 변동률이 10%면 탄력성이 2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다. 이 말은 뭘까요?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살려는 경향이 세진다는 얘기죠.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막 살려는 경향이 세진다는 얘기죠. 바로 그럴 때를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 탄력성의 개념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이때를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가격 변동률이 더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해도,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20% 변화했는데 수량은 5%밖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탄력성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0.25가 되니까 가격 변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죠. 민감하지 않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완전히 서 있는 경우죠. 가격이 아무리 변동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로인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뭐 골동품 같은 경우 가격이 아무리 변화해도 수요량은 가격이 변동해 수요량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누워 있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론적인 경우다. 거의 이런 경우는 없겠죠. 가격이 조금만 변동해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굉장히 수요량이 엄청나게 변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했는데, 생활 필수품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탄력성의 개념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건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가격이 변화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생활 필수품은 어떨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까요, 작을까요? 자,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의 가격, 쌀 가격이 만약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2배가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밥 먹는 거를 절반을 줄이나요? 아니죠.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바로
탄력성이 적은 경우죠.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 대체로 수요의 가격 달성이 작고, 사치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석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심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안 사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수요의 가격 달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상대적으로 수요의 가격 달성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비싸네? 자, A 상품이 비싸네? 그럼 B 상품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B가 올랐어요, 가격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C 상품 사야지.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휘발유와 같이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는 수요의 가격 달성이 작고, 반대로 금반지와 같은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재화는 수요의 가격 달성이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재가 많은 상품은 수요의 가격 달성이 크고, 그 다음에 대체재가 없는 상품은 수요의 가격 달성이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식집의 라면처럼 어떤 재화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달성은 커지고, 라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만두를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떡볶이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기처럼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의 가격 달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격 달성은 커지겠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크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이런 좀 가격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달성은 커지고, 반대로 아이스크림처럼 가격이 낮아서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가격 달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대응 시간이 크면 클수록 수요의 가격 달성은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고, 짧을수록 수요의 가격 달성은 작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달성과 판매 수익과의 관계,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막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 판매 수입이, 자,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탄력적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죠. 누워있는 경우죠. 자, 원래 P0, Q0에서 형성되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은 P0, Q0에서 형성되던 이렇게 서 있는 경우죠. 비탄력적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자, 이런 경우에는 요게 바로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 판매 수입인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죠? 요게 판매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가격을 올릴 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 판매 수입은 생산자 입장이니까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은 사야 되는 경우니까 내가 생산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가격을 올리는 게 이득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는 경우에는 지금 P0에서 P1으로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렇죠.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 탄력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자, 가격 상승률과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이 같은 경우에는 판매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이게 ED가 1인 경우에는 요 면적이나 어떻다는 얘기죠?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 ED 곡선 안에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요 판매 수입은 다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탄력성 개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의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동할 때 공급량이 변동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급량이 가격 변동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동률분의 공급량 변동률로 나타내는 거고,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게 절대값이 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ES가 여기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ES라고 합니다. ES가 1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동률과 공급량 변동률이 같다라는 얘기고, 바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동률보다 공급량의 변동률이 크다는 얘기죠.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가격 변동이 5%가 됐을 때 생산자들이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많이 공급하는 거죠. 10%가 변동됐다, 증가했다, 상승했을 때 이렇게 되면은 2가 되겠죠. 이런 경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역시 똑같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 이 경우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가격 변동률이 공급량 변동률보다 큰 경우죠.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공급량이 5%밖에 증가하지 않을 경우 2분의 1이 되겠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서 있을 경우에는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변동해도 공급량은 변동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ES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역시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가격 탈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면은, 재화의 성격을 보면 가격 변동에 대해 공급량 조절이 용이한 상품, 생산 기간이 짧고 저장이 용이하고 원재료 확보가 용이한 거, 이런 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공급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민감하게 나타내서 생산을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나타나는 거고, 가격 변동에 대해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을 변동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산 조건을 보면은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을수록,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간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나타나고, 생산 설비 규모가 크면은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간 경쟁 정도가 심할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크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공급자 간 경쟁이 적을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한 생산자의 대응 시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성은 크겠죠. 그 다음에 적을수록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거를 재빨리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17번째 디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18번째 디딤 영상에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